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화면이 좀 생소하죠? 맨날 일어나서 위에서부터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바닥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답니다. 아래칸에 어저께 분갈이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앉아서 살펴보느라고 그랬답니다. 지금 창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요. 잠깐 창문 좀 열을게요. 목소리가 울리거든요. 창문을 지금 열었답니다. 현재 베란다 온도는 8도예요. 온도계는 안 보여드릴게요. 습도는 29% 정도 되고요. 어저께 제가 밤의 기온도 영상이다 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영하 5도예요. 와, 요즘 날씨가 들쑥날쑥 그렇답니다. 이런 때는 지금 낮에 햇빛 쐬어주고 바람 쐬어주려고 거리대에다 잠깐 한두 개, 뭐 서너 개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낮에 햇살이 좋아가지고 밖에 내놨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밤에는 영하니까 지금 혹시 거리대에 한두 아이 내놨다 하면 얼른 들여놓으세요. 오늘 밤에는 영하라 또 냉해 걱정을 해야 한답니다. 어저께 제가 분갈이 한 아이들 살펴보느라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다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뻐요.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언제나 이 국민다육이한테서 벗어나려나요? 요거 러우랍니다. 러우. 러우는 제가 1년차 때부터 초보 때부터 키웠거든요. 러우에 빠져가지고 러우를 진짜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숫자를 많이 늘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최대한 자제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키우던 러우가 조금이 러우. 저는 베란다가 워낙 좁기 때문에 다육이들을 이렇게 작게 키우잖아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오늘 밑에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위에 선반 꼭대기에 있는 아이를 내려놨답니다. 이것도 러우예요. 이거 똑같은 러우인데 이 안에 입장이 작고 이렇게 다져져 있죠. 그리고 요거는 입장이 이렇게 큰데 똑같은 러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류가 조금 달라요. 요거는 새엽 러우라고 해가지고 입장이 작다 소리죠. 그리고 요거는 환엽 러우라 해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큰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버전으로인데 저는 이렇게 새엽인지 환엽인지 모르고 초보 때 이렇게 잔잔한 러우가 진짜 처음에 데려올 때 이런 식으로 다져져서 색깔이 들어왔던 아이랍니다. 오랫동안 묵으니까 이렇게 이제 녹빛은 거의 없어지고요. 살구빛에 오렌지 톤으로 색감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러우도 색감 톤이 이렇게 주황색 빛이 나는 아이들이 있고 지금 제가 데려온 아이처럼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아이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라나온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하우스에서 자라면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오고 또 노지나 거리대 이런 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빛깔이 조금 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색감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작아도 한 번씩 소멸될 위기가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분리시켜서 다시 심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년에는 진짜 안 예뻤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자리도 잡고요. 요거 등치가 커가지고 한 화분을 3개, 4개 그렇게 분리시켜서 지금 나머지는 전부 키핑장에 가 있고 작은 아이는 요거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거랍니다. 요거는 이름표가 없었는데요. 화이트 스노우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키웠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화이트 스노우를 2아이를 키웠었는데 화이트 스노우는 여름에 예뻐지는 아이거든요. 여름에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요. 잠깐만요. 아까도 베란다에 나와서 촬영하려다가 비행기가 지나가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비행기가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한 5분 동안 하엽대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키웠던 이런 아이들은요. 화이트 스노우는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초보 때부터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키웠던 아이거든요. 아주 요즘은 엄청 착한 가격이고 인기에 밀려가지고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요거 오복다육에서 데리고 왔고요. 이것도 오복다육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요 토우분이 제가 예전에 토끼네 화분에서 이렇게 한 세트 가지고 와서 있던 남아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심어 주었더니 남색 토우하고 요 빨간색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어젯밤에 이렇게 2개를 분갈이를 했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랑댐이라고 하죠. 자꾸 베란다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분갈이 한 아이들이 이렇게 쪼르륵 앉아있죠. 이거 진짜 예뻐요. 춥스는 제가 진짜 강추. 꼭 한번 초보님이든 뭐 오랜 매니아 분들도 춥스는 꾸준히 키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춥스가 사계절 다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여름만 조금 색감이 좀 빠지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예쁘답니다. 성격도 굉장히 좋고요. 병충해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춥스는 꼭 한번 키워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이고야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제가 꽃단분에 심어놨죠. 이 꽃단분을 2개를 아껴놨는데 어떤 아이를 심어줄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자꾸 새로 들여서 심어다 주다 보면 한도 없죠. 한도 없어. 근데 아직 분갈이 못한 아이들이 저 밑에 이렇게 한 2포트씩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꽃단분 사이즈에 안 들어갈 것 같고, 창은 꽃단분을 조금 심어주기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러고 있답니다. 밑에 내려온 김에 이거 집시도 제가 얼마 전에 데리고 와서 이것도 오복에서 데리고 왔어요. 제가 키우는 집시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못생겼다 하는데 묵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는 병치레를 좀 자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또 한번 키우고 싶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 흙을 바꿔가지고, 보통 성격이 좋은 아이들은요 흙에 그렇게 예민하거나 까다롭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봉이나 집시 뭐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좀 키우기도 까칠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흙이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지금은 이제 흙을 제가 직접 비벼서 쓰지만 저도 초보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토에 마사토 뭐 이런 식으로 한 처음 30개 정도 그렇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썼고요. 또 조금 이제 다육이에서 눈을 뜨고 새로 이렇게 업어오는 다육이들, 그런 아이들이 생길 때는 농장에서 보통 다육이를 사면은 분갈이를 해주거든요. 화분도 드려야 되고 집에 화분도 없고 흙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는 농장에서 계속 분갈이를 해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름이 블랙홀이랍니다. 색감이 아주 진하게 들었죠. 젤리화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고요. 입장이 짤뚱하니 이렇게 작아도 좀 무거지고 다져진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에서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까망둥이다 싶어서 데려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뿔그스름하게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아주 단단하니 짱짱해요. 화분이 좀 작다 싶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농장에서 심어오다 보니까 이 농장 흙이요, 농장마다 다 달라요. 농장 사장님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다육이 키우는 거 방법도 약간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핑티다라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마사토의 상토만 키운 아이예요. 이렇게 마사토의 상토만 해가지고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베란다는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토, 영양분을 많이 넣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배워가지고 상토 성분을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마사토 그렇게 심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육이들이 이렇게 얼굴이 점점 작아져요. 처음에 올 때는 이 화분이 빨간 포트에 꽉 찼을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짤뚱하게 다져지기는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베란다에다 키우니까 아무래도 영양성분이 없고 분갈이도 1년에 한 번 넘게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뭐 자구를 내거나 다육이가 막 스푼스푼 크거나 이런 맛은 없는데 이렇게 예쁜 색감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농장에서 가져다는 흙을 제가 쓰니까요. 조금 이제 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좋은 성분의 흙이 많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욕심에, 물론 그렇게 키워도 다육이는 아무 탈 없어요. 베란다, 특히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흙의 비율이 중요하지 그 속에 들어간 흙의 성분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육이 크는 데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색감을 조금 예쁘게 드리고 싶은 생각, 또 예쁘게 다지는 게 또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지고 싶은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이 흙도 써보고 저 흙도 써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란다를 중점으로 둔다면 베란다에서는 햇빛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양집에 진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베란다가 아니라면 흙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봄 분갈이 할 때 베란다에서는 보통은 8:2
또 박하게 키우려면 9대1까지도 써요. 저는 9대1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거의 초보 때는 8대2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식물용 LED 등을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한몫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햇빛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안 켜져 보는 것보단 낫다 싶은 게 그렇게 뭐 8대2 비율로 해서 분갈이를 하니까 다육이 얼굴이 자꾸 줄어들어요. 단단하게 다져지는 데는 이득이 있어요. 다져지고 또 이제 뭐 무름 같은 거에 배수가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무름 같은 거에는 좀 덜해요. 그런데 성장을 많이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그 타령 똑같은 모양. 그게 이제 조금 질려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물관수도 조금 넉넉하게 한다. 또 흙도 바꾸겠다. 이렇게 프로젝트다 해가지고 여러 번 이제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일단은 뭐 전부 다는 아니어도 웬만큼 다육이들에게 좋다 하는 흙은 웬만큼 섞고 있어요. 한 뭐 7가지 정도 이렇게 회석을 하니까 뭐 좋다 하는 거는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 안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다 안 써도 다육이 미모 또 다육이 건강 이런 데는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예요. 미세한 차이라서 초보맘님들에게는 그냥 보통 1, 2년 차 요때까지는 그냥 기본 배합 8대2 비율로 해서 거기다가 뭐 마사하고 상토하고 딱 달랑 2가지만 하면은 그래도 엄마 마음으로 뭔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긴다 하면은 거기다가 사냐초를 조금 섞어서 아니면 또 이 베란다는 또 거리대에 나가기 때문에 무게를 또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펄라이트를 정도를 섞어서 배수에 도움이 되게끔 그 정도는 해요. 자꾸 이제 다육이들에게 뭔가 섞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예뻐지게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물들매 조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흙 이런 거를 자꾸 찾게 되죠. 뭐 그런 흙이 있느냐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뭐 녹소토 저곡토 뭐 이런 거를 쓰면 다육이 색감을 유지하는데 물이 더 들거나 더 빠지거나 이거는 흙하고는 상관없어요. 흙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물들매는 기온차 추위 춥게 관리하는 거 또 햇빛 이 2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만 있다면 흙의 비율인데요. 그 비율이 조금 마디게 아까처럼 9대1, 8대2 이걸로 하면은 다육이가 다져지기 때문에 물들매 조금 빠르고요. 아무래도 상토 영양 성분이 많이 주다 보면 이 아이들을 성장 위주로 키우기 때문에 색감이 드는 거는 확실히 덜해요. 덜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는 우리가 득지를 키우거나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아기를 많이 달아서 번식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키우질 않고 그래도 예쁜 모습으로 예쁜 색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위주로 키우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고 나는 자구도 많이 달고 성장을 막 덩치를 키우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름 봄 분갈이 때 상토 비율을 조금 높여서 하시면 되고 나는 색감을 보고 싶다. 다져지고 싶다. 이렇게 짤뚱하게 다져서 그렇게 키우고 싶다 하면 상토 비율을 낮춰주고 요거 하나만. 그게 이제 팩트거든요. 흙의 종류가 팩트가 아니라 흙의 비율이 팩트거든요. 그래서 다지게 키우시려면 상토 비율을 좀 낮추고 또 성장하거나 아기를 키우거나 등치를 좀 키워서 번식을 하고 싶다. 뭐 그럴 경우에는 상토 비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색감을 덜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선택해서 그렇게 키우시면 된답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이 식물용 LED 등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웃자람이 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흙에 또 성분을 많이 섞어서 써도 영양 성분을 섞어서 써도 덩치를 막 폭풍 성장을 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바람을 많이 쐬어주고 물로 조절하고 또 햇빛 같은 걸로 조절하게 되면 또 흙의 성분이 영양 성분이 살짝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너무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 얼굴이 짤뚱하니 작아지고 크지를 못하고 그런 게 있어서 작년부터 제가 흙의 비율을 높여서 현재로는 이렇게 식물 등을 키우고요. 우리 베란다에 햇빛이 좋다. 그러면 7대3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베란다 환경은 내가 다 잘 아는 거니까 지금 평상시에 키우는 다육이들 얼굴이 집에 와서 한 3개월 만에 얼굴이 커진다.
그러면 상토 비율을 조금 낮춰서 분갈이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내가 데리고 온 다육이들이 자꾸 얼굴이 이렇게 줄어든다. 짤뚱하니 잔짠하니 줄어들고 그렇게 작아지고 그런다 싶으면은 상토 비율을 조금 높여서 분갈이를 해주고 뭐 그런 정도로만 관리를 하시면 다육이 얼굴 로제트 꽃 모양 잃지 않고 그대로 키우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분갈이한 아이들 보여드리다가 말이 흙으로 갔죠. 어쨌든 오늘은 영하로 떨어지니까 창문을 좀 닫고요. 보통 이렇게 단련이 된 아이, 추위에 단련이 된 다육이들은 이만큼 조금 손가락 한두 마디 들어갈 정도로 열어놔도 괜찮지만 단련이 되지 않고 그래도 냉해가 걱정이 된다 하면 꼭 닫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기를 환기시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예쁩니다. 할 일은 많아요. 지금 정리도 해야 되고 저 안쪽에 거리대 여기 저 작년에 거리대에 있던 롤리폴리랍니다. 그래도 묵어가지고요. 저렇게 묵은 둥이들은 저렇게 햇빛이 부족한 안에 있어도 웃자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랫동안 저희 베란다에서 이렇게 단련된 아이들은 심하게 웃자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리거나 금방 들어왔거나 그런 아이들이 약간 변하거든요. 그래서 조절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영양 성분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줄여트린 거예요.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다져서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너무 얼굴이 심하게 작아진다 싶으면 상토 비율을 조금 높이시고 또 얼굴이 너무 커진다. 우리 집만 오면 쫙 퍼진다. 그러면 상토 비율을 조금 낮춰서 키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흙도 조절하고요. 또 물로도 조절해도 돼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그 파이어필라랍니다. 이것도 베란다에 한 4년 됐는 건데 제가 작년에 이 아이를 분갈이를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흙 속에 흙이 좀 딱딱했을 것 같고 화분 속에 흙이 좀 꽉 찼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얼굴은 망가뜨리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러고 있어요. 저도 순차적으로 손이 필요한 다육이들 먼저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새로 들어온 아이들 분갈이 우선 먼저 해주고 이것도 지금 고민이랍니다. 이거를 2개로 나누어서 3개로 나누어서 분갈이를 할지 마음 같아서는요 좀 큰 분에다가 한꺼번에 다 심어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답니다. 한꺼번에 전부 심어가지고 키핑장에서 달달 달궈서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건드리면 입장이 잘 떨어지고요. 또 일조량을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햇빛이 많은 베란다에서 키워야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안 그러면 굉장히 웃자라고 못생겨져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거리대도 좁고 하니까 조금이 하나를 작은 분에다 해서 거리대 나갈 아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좀 넉넉한 분에다 심어서 키핑장으로 데려갈까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거리대에 나갈 일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부터 바빠지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겨우 내내 지금 몇 달 동안 있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합니다. 색깔도 빠지고 사랑도 못 받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리바꿈 조금씩 하면서 이제 거리대도 한바탕 빠져나가면 저런 아이들도 햇빛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여기도 한바탕 자리바꿈 하고 그렇게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화상 조심, 냉해 조심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짱이만 이렇게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실컷 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창문 저도 오늘은 조금만 손가락 하나 정도 그 정도만 열어놓고 자려고 한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밤 되시고요. 내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육이와 눈맞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